안녕하세요. 오늘 9월 28일 목요일입니다. 자, 보면 돈 버는 방송 오늘의 알트코인입니다. 자, 오늘의 알트코인은 지난 파일코인에 이어서 많은 검색량을 보였던 드디어 나옵니다. 레이븐 코인입니다. 레이븐 코인 화면 보면서 이어갈게요. 레이븐 코인은 토큰과 자산 전송에 최적화되어 있는 블록체인 플랫폼이다 라는 내용들이 있죠. 이게 비트코인 UTXO 모델 기반에서 이렇게 포크해서 만든 거라서 비트코인과 더불어서 같은 채굴 방식을 씁니다. 그리고 이 채굴 관련되어 있는 내용들에서 혜택을 많이 받았던 게 지난 이더 포스 전환에 대한 부분들에서 채굴 해시 부분들이 사실 이제 많이 이동을 했던 게 이 레이븐, 그 다음에 이더리움 클래식, 진리카 뭐 이런 부분들이 사실은 그 채굴 해시의 혜택을 좀 많이 받은 측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레이븐에 관련되어 있는 좀 더 흥미롭고 재밌는 내용들은 이번 주 토요일에 공개되는 주간 이슈 시간에 드디어 우리 이슈맨이 레이븐을 밝혔습니다. 돌아오라 불새요. 그 내용도 꼭 오늘 내용에 의해서 오늘은 기술적 분석에서의 차트 체크를 하면 토요일날 올라오는 주간 이슈는 기본적 분석에서의 접근이니까 그런 부분들을 같이 한번 보시면 재미있으실 겁니다. 자, 그러면 차트에 대해서 넘어갈게요. 레이븐은 아직 업비트의 원화 차트에는 상장이 안 돼 있습니다. 원화 상장에 대한 내용들이 얘기가 초기에는 좀 있었는데 사실 STO라는 부분들이 2018년 19년도 이때는 리스크가 있다는 식으로 접근을 했어요. 왜냐하면 그때는 법적인 부분들이 준비가 안 돼 있었기 때문에 그래서 원화 차트로의 상장이 사실상 무산된 측면들도 있고요. 그래서 지금은 원화 차트로의 상장 가능성도 염두에 두고 봅니다. 왜냐하면 STO가 지금 법적인 부분으로 굉장히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준비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염두에 안 둘 수가 없죠. 그리고 지금 보면은 STPT나 폴리메시나 이런 기존의 원화 차 종목에도 해당 STO 관련되어 있는 종목이 있거든요. 근데 이들의 대장격이라 할 수 있는 이 종목이 상장이 안 될 가능성은 조금 낮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좀 염두에 두고 있기 때문에 STO 레이븐의 불새 같은 화려한 복귀를 기대하면서 살핍니다. 자, 저희들 차트가 두 개가 있는데 레이븐 USDT 그러니까 원화로 나중에 상장됐을 때 볼 수 있는 달러 차트가 있고요. 그 다음에 업비트에는 비트마켓에 상장이 되어 있으니까 레이븐 BTC 차트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두 가지를 다 볼 건데 대신에 조금 빠르게 볼 거예요. 빠르게 볼 거니까 USDT부터 먼저 보고 업비트에 있는 BTC 차트도 같이 체크 두 개를 같이 해드릴 테니까 빠르게 따라오시면 됩니다. 진행이 조금 빠를 수 있으니까 절대로 옆으로 세시거나 화면 끄시고 하시면 안 됩니다. 자, 레이븐 관련되어 있는 부분들에서 차트를 보게 되면요. 자, 여기 보게 되면 레이븐 차트 둘 다 주봉부터 살핍니다. 자, USDT 차트입니다. 레이븐 USDT 차트고요. 편의상 바이낸스 거로 선택했습니다. 여기에서 차트를 보시게 되면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되는 부분들은 우선적으로 레이븐이 가지고 있는 이제 채굴이 2018년도부터 시작이 됐는데 1차 반감기가 2022년도에 있었어요. 1월 달에. 이때 한참 사람들이 많이 기다렸어요. 반감기의 혜택을 어떻게 누릴 건가? 큰 폭의 상승이 나올 거다. 뭐 이런 얘기들 나오면서 많이 기다렸는데 사실 큰 효과를 못 봤어요. 반감기 때. 그리고 2차 반감기가 2026년입니다. 2026년이고 3차 반감기는 2030년이죠. 그래서 이 반감기는 일단 지났다. 지났고 반감기 이슈는 타지 못했다. 레이븐은. 그렇게 이해를 하시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후에 차트 움직임을 보게 되면 여기 21년도에 큰 폭의 상승이 나왔습니다. 레이븐 달러 차트에서는. 달러 차트에는 21년도에 상승세가 크게 나왔죠. 나오고 난 뒤에 역시 우리가 중요하게 보는 거는 구간 끝 이후의 움직임입니다. 구간 끝에 오고 난 다음에 구간 끝 아래로 내려갔던 어쨌든 여기 오고 난 다음에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매물대 확인을 했느냐 안 했느냐를 중요하게 살핀다는 내용들을 지속적으로 얘기 드리고 있었어요. 그런 관점으로 보게 되면 구간 끝에서의 지지 테스트 이후에 여기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해서 여기 중요값 종가가 0.15216이거든요. 15216이니까 여기 종가 확보했습니다. 종가 확보했고요. 여기도 종가 확보했죠. 매물대 확인은 다 됐고
그리고 심지어 지금 주봉 차트 보고 있어요. 주봉 차트에서 종가까지 확보가 다 됐다. 이런 움직임이 나오면 매물대 확인이 다 된 걸로 보고 차트가 강하다라고 표현합니다. 강하다라고 저희들은 체크를 해요. 그런 이후에 그러면 구간을 만들어 놓고 내려왔는지를 주목해서 보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를 보면 여기는 중요값에 대해서는 한 번밖에 안 돼 있네요. 한 번밖에 안 돼 있어서 여기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여기 0.15193달러는 저항이 될 가능성이 있다. 주봉입니다. 주봉. 네, 그리고 0.11788달러는 돌파를 할 수 있겠죠. 이미 구간을 다 만들어 놓고 내려왔다. 다 만들어 놓고 내려왔다. 그리고 구간 끝 아래로 빠지면서 구간 이탈 위에 지금 현재 있어요. 달러 차트에서는 그렇습니다. 달러 차트에서는, 주봉 차트에서는 여러분들이 가지는 여러 차트가 많이 안 움직이고 사실 이 구간에 투자가 많이 된 측면들이 있거든요. 왜냐면은 반감기 이슈 때문에 그래서 여기 구간에 상당히 많은 분들이 물려 있을 거로 보는 거예요. 이 구간대에서. 그리고 이후에 조정 움직임이 지속되면서 구간 끝 아래로 내려왔고 여기 구간 이탈로는 안 왔어요. 여기 최저값이에요. 최저값. 구간 이탈은 안 나왔고 어쨌든 여기로 나오면서 22년도 구간에서의 주봉 차트 구간이 형성이 됩니다. 이때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차트가 상승을 하려면은 당연히 구간 끝 위로 올라와야 되겠죠. 구간 끝 위로 올라와야지 중요값에 대한 공략이 이어서 갈 수 있어요. 그러면 여기는 열어두고 본다는 거예요. 여기는 열어두고 온다. 그 과정에서 구간이 만들어졌는지를 보는 거예요. 만들어졌죠. 두 번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여기는 뭐다? 돌파 가능성을 보는 자리예요. 돌파 가능성을 본다는 얘기는 거기 와서 저항이 잡히든 돌파를 하든 그 움직임을 본다는 얘기예요. 그럼 차트는 여기까지 올 개연성이 높다라고 보는 겁니다. 구간을 만들어 놨다는 의미는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기 구간을 만들어 놨다라는 측면에서 보고 이후의 움직임을 보니까 중요값 1, 2번 있죠. 여기 구간들도 다 만들어 놨어요. 다 구간은 다 열어놨어요. 열어놓고 내려오고 있는 거예요. 열어놓고. 자, 여기 고점이 3798이고 여기는 꼬리는 터치를 못했네요. 어쨌든 구간은 다 만들어 놓고 내려왔고요. 한 번의 저항을 염두에 둔다면 여기 정도의 염두는 될 수 있겠죠. 자, 여기도 꼬리가 3079니까 이건 터치했네요. 그럼 일단 이 두 값들은 다 돌파 견성을 보는 자리예요. 돌파를 할 수 있다. 반등이 나오면 돌파 여부를 살피자. 그 움직임이 구간 끝에 대한 공략 여부를 살피는 건데 구간 끝을 보니까 하나, 둘, 세 번이 만들어져 있어요. 그러면 여기도 역시 돌파 견성을 보죠. 그럼 여기도 돌파했는데 여기는 저항이었고 일단 저항이라는 관점에 보면 여기는 구간이 한 번만 만들어져 있으니까 여기는 저항이 될 거다. 여기 돌파를 하는 시점에서는 그때는 대응을 하셔야 된다 라고 얘기를 드릴 수가 있고요. 여기는 돌파 다 돌파예요. 돌파할 수 있다. 차트는 다 열려있다. 구간은 열려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추세가 바뀌는 시점에서는 이 움직임이 타고 가는 모습이 나올 수 있겠죠. 이 추세가 바뀌려고 하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뭐라고 했어요?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공략을 우선적으로 봅니다. 그래서 52평을 1차 단기 고점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그 이후의 움직임에서 보통 100 EMA, 102평 이런 부분에 162평 이런 부분에 대한 공략들이 있는데 160과 202평에 대한 공략을 할 때 우리는 이거를 3차 고점이나 중기 고점으로 봅니다. 그래서 52평과 202평에 대한 공략 여부를 중심으로 살핀다는 거예요. 그럼 52평이 지금 현재 주봉에서는 볼린저 밴드 상단선하고 겹치네요. 여기 구간에 있고요. 지금 현재 움직임을 보니까 22년도 주봉 차트의 하단 변곡이 0.01493달러입니다. 그러면 여기가 1472달러로 종가 마감이 됐거든요. 종가 마감이 됐고 여기도 1472 그리고 여기도 1464 그러면 여기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는 거예요. 하단 변곡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다. 그러면 레이븐에서 볼 수 있는 움직임은 약반등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죠. 0.01493 위로 올라와서 여기에 대한 지지 테스트 여부를 살핀다. 이게 주봉 차트에서의 첫 번째 관점이 될 거예요. 이 움직임이 정리가 되고 나면 주봉이니까 적어도 일주일은 걸린다는 얘기죠. 이런 움직임이 나오고 나면은 그 다음에는 위로 단기선에 대한 회복들 92평과 22평에 대한 회복 그리고 52평에 대한 공략 여부를 같이 볼 수 있죠. 52평은 내려오면서 이미 꼬리는 여러 번 쳤어요. 역시 52평도 세 번째니까 돌파할 개연성을 가지고 본다는 거예요.
이 움직임이 전개돼서 52평 위로 올라오면 본격적으로 여기 중요가 0.03028 여기에 대한 저항을 확인하는 움직임을 염두에 두고 본다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이어서 나오는지를 보는 거예요. 저희들이 강의에서도 얘기 드리지만 여기를 주목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에 저항 여부를 주목하는 겁니다. 그러면 주봉에서는 여기가 가장 큰 저항이 될 거예요. 0.03달러의 종가 공략 여부가 가장 중요한 체크 포인트가 돼요. 주봉에서는. 근데 지금 0.1493달러 아래에 있다고 했죠. 근데 여기에 중요한 저항이 될 거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이 행간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하셔야 돼요. 여기는 간다라고 보는 거예요. 여기는 가고 여기를 못 뚫으면 다시 재차 확인하러 내려올 수 있죠. 그러면은 52평에 대한 공략과 52평에 대한 되돌림 상승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이 있다. 그러면 여기서의 지지 반등이 나오면은 아직은 지지를 받지 못했어요. 지지 반등이 나오면은 여기 구간 끝 0.07445 0.07445에 대한 공략 여부를 같이 살피는 겁니다. 이 과정에 이 두 값 중에 하나는 저항을 돌파해서 지지를 받는지를 봐야 돼요. 둘 중에 하나는. 그 첫 번째 고비가 여기가 될 거라는 거예요. 그런 움직임이 전개될 개연성이 지금 있는 자리에 있다. 하단 변곡이라고 하는 자리는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추세가 바뀔 수 있는 자리. 구간 끝이나 하단 변곡이나 내내 같은 말이에요. 구간이 여기 구간 안에서의 최대치에 와 있는 거기 때문에 여기서 추세가 바뀌든지 아니면 추가 하락을 하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현재 딱 그 구간에서 캔들이 도지 형태를 만들고 있죠. 주봉 차트에서는 도지 형태의 움직임을 지속하고 있다. 그런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과정이니까 이 부분 좀 주목해서 보시고요. 자, 일봉 차트로 넘어갑니다. 조금 빠르게 갈게요. 레이븐의 일봉 차트로 살펴보게 되면은 21년도 구간의 움직임에서는 강한 추세 상승이 나왔죠. 그리고 앞에서 주봉 차트에서 언급했듯이 구간 끝과 구간 이탈에 대한 공략 이후에 여기 중요값 1번과 2번에 대한 매물대 공략이 이루어졌습니다. 심지어 종가까지 확보됐죠. 일봉에서도 종가 확보가 된 상태입니다. 그러면 일봉 차트에서는 여전히 여기에 대한 공략을 열어두고 본다는 관점. 여기로는 구간이 움직임이 좀 강하게 전개됐다. 그리고 22년도 반감기 이슈를 타지 못하고 추가 조정이 나왔죠.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22년도 5월에 루나 사태 때 영향으로 추가 하락이 전개됩니다. 추가 하락이 전개되면서 전체 움직임의 다른 종목에서도 마찬가지지만 전반적으로 22년도 5월의 구간에 대한 공략 여기에 대한 내용들로 이어지게 되는 겁니다. 다른 차트와 유사한 움직임이 레이븐에서도 이어졌던 겁니다. 달러 차트에서는 우리가 그냥 비트마켓에 있는 BTC 차트만 보면은 이런 부분들을 확인하기가 좀 애매하지만 달러 차트를 기준해서 보게 되면 다른 여타의 알트코인의 움직임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그리고 이때 나오는 움직임에서 보게 되면 사실 22년도 구간 5월의 하락 이후의 움직임에서 보면 6월, 7월, 8월 달 구간대에서 사실 22년도 5월의 구간에 대한 공략은 다 이미 했습니다. 심지어 구간 끝까지 종가가 올라왔다가 내려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구간이 열린 상태로 본다는 거고요. 이후에 추가 움직임이 하단 변곡을 내려온 상태에서 23년도 장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 움직임 이후의 움직임을 보니까 23년도 움직임을 보니까 이제 좀 추가 조정의 모습이 전개됐죠. 25년도의 모습을 보니까 23년도에 반등세가 나와서 상단 변곡을 만들고 그리고 추가 조정이 나오면서 지난 6월달 때 조정 구간에서 다시 하단 변곡 아래로 내려온 상태에서 여기 앞에서의 저점을 깨고 22년도 연말에 저점을 깨고 저점을 갱신한 상태에서 다시 7월달 반등이 나왔던 겁니다. 6월, 7월 반등이 나왔던 거고 그리고 또 저점을 갱신하면서 내려와 버렸어요. 저점을 갱신하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사실상 이제 최대치의 조정이 나죠. 전체 차트의 최대치는 아닙니다. 전체 차트의 최대치는 0.00712달러입니다. 여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오진 않았어요. 지금 현재 8월 달의 움직임을 보면 8월 달, 9월 달 조정의 움직임에서는 8월 달에 하단 변곡이 0.01412달러인데 여기를 정확하게 찔렀어요. 0.1401달러. 그리고 종가는
0417달러로 종가는 마감한 상태예요. 그리고 난 뒤에 양봉이 이어졌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죠. 자, 이런 부분들이 딱 찌르고 양봉이 올랐죠. 우리는 이거를 뭐라고 얘기하죠?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라고 얘기합니다. 확정적 음봉 종가 지지. 왜냐면 뒤에 양봉 두 개가 나왔으니까. 음봉에서 지지받고 여기는 아직 갱신하지 않았어요. 주봉 차트에서는 하단 변곡의 아래에 있는 모습이었는데 일단 여기는 저점을 갱신하는 모습이 나왔는데 여기 8월의 하단 변곡 일봉 차트에서는 저점에 대한 추세 전환 움직임이 진행 중인 모습이다. 진행 중인 모습이다. 달러 차트에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 움직임이 추세 상승을 하려고 하면 일봉 차트 52평에 대한 공략이 나와야 되겠죠. 52평에 대한 돌파 움직임이 나오는지를 살피는 거예요. 52평에 대한 돌파 움직임이 나와야지 이후에 202평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202평에 대한 공략까지 52평과 202평에 대한 공략이 아직 안 나온 상태입니다. 그러면 자 52평에 대한 공략이 우선 되겠죠. 그런 움직임이 나오는 타이밍에 들어와 있다. 지지는 지켰으니까. 그럼 하단 변곡 8월 지지 지켰으니까 여기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걸로 보는 거예요. 여기 위로 올라가려는 움직임이 이어질 걸로 보는데 우리는 핵심 포인트가 자 여기 하단 변곡 여기 위로 올라가는 거죠. 그리고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자 여기 23년도 6월에 반등 구간에서 체크되어 있는 구간 끝 0.02040달러 위로 올라와야 됩니다. 여기가 202평 있는 자리죠. 일봉 차트 202평 위로 회복하는 움직임이 나와야지 비로소 22년도 5월에 하단 변곡에 올라갑니다. 레이븐이 엄청난 하락을 하고 있는 걸로 우리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생각보다 22년도 하단 변곡 살짝 아래 있는 정도예요. 아주 깊은 하락이 지금 전개되진 않았어요. 다른 종목들에 비해서. 그래서 여기는 이 파동의 추세 전환 움직임의 첫 파동에서 사실은 하단 변곡 22년도 5월에 하단 변곡 0.02053달러 위로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높아 보입니다. 지금은 0.0147달러 정도입니다. 상당히 거의 한 5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죠. 50% 정도의 상승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런 움직임이 전개될 가능성이 있는 자리라는 거예요. 근데 거기가 뭔 자리다? 체크포인트 1의 자리인 거예요. 거기에 올라와야지만 다음 상승을 할 수 있는 거예요. 다음 상승을. 그러면 여기 위로 올라와서 휙 내려가는 모습이면 좀 문제가 있겠죠. 추가 조정의 문제가 여기로의 지지 테스트 염두에 둬야 되는 부분들이 있는데 앞에서는 이미 구간을 다 만들어 놨어요. 그러면 뭔 이벤트가 나오든지 간에 일단은 추세 상승하는 움직임, 일단 일봉 차트 52평 올라가는 움직임이 나오면은 202평에 대한 공략 여부 같이 살필 수 있습니다. 그런 움직임이 전개되는지 봐야 돼요. 추가 하락 쪽으로 이어졌던 움직임이라서 이 움직임이 위로 본격적으로 23년도 6월의 구간끝 다른 종목들은 사실 여기 위에 올라와 있는 종목들이 많은데 여기에 비해서는 좀 약하죠. 그래서 202평이 이쯤에 있거나 52평이 이쯤에 있는 경우들이 많은데 여기는 거기에 비해서는 여기 구간은 추가 하락 쪽이다. 추가 하락 쪽으로 나왔다. 그래서 이때 23년도 22년도 말 23년도 여기는 거래량적인 측면에서는 아주 많이 터진 건 아닌데 누적이 된 측면들은 있다. 누적이 된 측면들이 있어 보이고요. 그래서 현재의 움직임에서는 위로 올라오는 모습들을 기대하면서 본다. 여기 지지를 하고 있으니까. 자, 그러면 첫 번째가 22년도 5월에 하단 변곡이 되는 거고요. 그게 0.2달러, 0.2달러 구간입니다. 여기 위로 올라오고 23년도 1월에 구간 끝 0.0259달러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 모습이 나오면 상단 변곡 0.03달러 구간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지겠죠. 그래서 여기가 첫 번째 체크포인트고요. 이 첫 번째 체크포인트를 넘어서면 두 번째 체크포인트는 23년도 1월의 구간 끝입니다. 여기가 체크포인트 두 번째고요. 세 번째는 23년도 1월에 상단 변곡. 여기 위로 올라오면 일단 여기 공략을 하는 겁니다. 그 관점에서 보면 0.03224 여기가 체크포인트 3번이 됩니다. 달러 차트 값이에요. 이 움직임이 나오면 사실 하단 변곡 위로 올라오고 나면 자 여기 구간을 공략할 수 있다고 했죠. 구간 끝까지 다 공략이 다 됐어요. 이미 다 됐어요. 그래서 하단 변곡 위로 올라오는 시점부터 0.2달러 0.02달러 위로 올라오는 시점부터는 위로 추가 상승의 관점으로 살필 수 있어요. 여기 구간은 돌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본다. 돌파할 가능성을 열어두고 보는 자리입니다. 그래서 추세 전환이 핵심 포인트예요. 지금 레이븐에서는 추세 전환이 되면 위에 구간이 다 열려 있어요. 다 열려 있기 때문에 이 움직임을 강하게
받을 개연성이 있어 보인다. 달러 차트에서는. 그래서 여기가 체크포인트 3 그리고 위로 올라가서 올라갔다가 어쨌든 구간 끝에서 지지받는 게 체크포인트 4가 되겠죠. 이 움직임이 전개되고 나면 이제 구간 끝을 향해서 가려고 하는 모습들 염두에 두고 보시면 되겠죠. 구간 이탈 위에 올라와야지 구간 끝에 대한 공략이 됩니다. 이 과정이 22년도 5월에 대한 공략으로 가정에서 여기에 대한 돌파 개연성 위로 올라와서 앉는지 여부 살피는 거죠. 근데 구간은 다 보니까 다 열려 있더라는 거예요. 다 열려 있다. 다 열려 있으니까 일단 지금 현재 시점에서 중요한 거는 추세 전환 움직임이 나온지 여부 위주로 살피시면 됩니다. 레이븐에 그러면 우리가 업비트에서는 비트마켓에 있죠. 비트마켓에 있어서 사실 이런 부분들을 놓치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주봉 차트 비트마켓에 있는 주봉 차트를 보게 되면 뭐 19년도부터 있는데 뒤에 부분만 먼저 살핍니다. 21년도 구간을 위주로 보면은 자, 여기 21년도 주봉 차트 구간의 상승 파동에서는 자, 여기 구간 끝 아래로 내려오고 난 뒤에 매물대 공략은 다 됐어요. 어쨌든 다 종가까지 다 확보 다 해놨어요. 다 열어놨는 거예요. 비트마켓에 있는 레이븐 BTC 차트 역시 구간은 다 열려있다. 구간은 다 열려있다. 이런 부분들 위로 올라갈 개연성을 열어두고 이미 차트는 만들어 놓고 내려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398 사토시가 중요한 저항이 된다고 보는 거죠. 그러면 지금 현재 보면 20년도 주봉 차트의 하단 변곡 15 사토시인데 20년도 주봉 차트 54 사토시에 대한 지지 테스트가 현재 진행 중인 곳이에요. 꼬리를 지속적으로 터치하죠. 저희는 그때 64 사토시 정도 되면은 여기서는 반등이 나올 거다라고 저희들은 생각을 했거든요. 근데 여기를 더 내려와서 한 턴 더 내려서 지금 54 사토시까지 와 있는 상태입니다. 여기는 지금 계속 지속적으로 도지 형태의 캔들이 만들어지고 있고요. 터치는 54 사토시 터치를 한 상태입니다. 그러면 여기서는 추세 전환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본다. 추세 전환이 진행이 되면 자, 여기 64 사토시를 최대한 빠르게 돌파하려고 하는 부분이 나오겠죠. 여기는 79 사토시는 저항이 일단 먼저 잡힐 거로 봅니다. 여기를 돌파하는지 여부를 우선적으로 보고요. 이후는 100 사토시가 되는 부분이고요. 전체적으로는 역시 52평에 대한 주봉 차트 52평에 대한 공략과 202평에 대한 공략, 202평에 대한 공략이 되면 여기 181 사토시에 대한 회복 움직임으로 보는 거예요. 전체 차트를 기초해서 보면요. 19년도부터 이어지던 차트에서 보면 사실 좀 움직임이 더 놀라운 부분들이 있습니다. 505 사토시 여기 구간이 이미 열려 있습니다. 그래서 자 여기 구간 그 181 사토시 202평 위로 올라오는 모습이 나오면은 사실 위쪽으로 추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 그때 505 사토시가 중요한 저항의 모습이 될 것 같다. 지금 현재는 56 사토시예요. 56 사토시. 그럼 사실상 거의 뭐 9배 정도의 상승이라는 얘기예요. 9배에서 10배 정도의 상승이라는 거죠. 왜냐면은 이 사토시 가격과 움직임이 같이 가려고 하면 사실 비트코인에서 박스권 움직임일 때 이런 움직임이 많이 나옵니다. 비트코인에서 큰 움직임이 안 나올 때 비트마켓에서 미친 듯이 움직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비트코인에서 추세 상승하고 난 뒤에 흡성 대법이 나오기 전에 레이븐의 움직임을 좀 주목해보자. 그래서 10월 초 움직임은 레이븐도 좀 주목해서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차트적으로는 그래 보입니다. 여기를 일봉 차트로 한번 다시 조금 더 디테일하게 보면요. 23년도 구간의 움직임을 기초해서 보게 되면 22년도까지 보면 움직임이 지금 위로 여기 21년도 2월의 구간 끝 여기 올라와야 되죠. 여기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이 전개돼야 됩니다. 141 사토시. 자, 여기 위로 우리는 지금 일단 단기 목표는 141 사토시로 보는 겁니다. 이 움직임에 염두에 두고 141 사토시를 염두에 두고 현재 구간의 움직임을 보게 되면 이거는 지금 비트마켓에 있는 레이븐 BTC 차트입니다. 현재 움직임에서는 23년도 5월에 하단 변곡 59 사토시 아래로 지금 내려와 있어요. 그래서 65 사토시는 구간이 다 열려 있습니다. 다 열려 있어요. 지금 구간은 다 열려 있는 상태예요. 그래서 여기 52평에 대한 공략이 전개되면 하단 변곡 위로 올라오는 모습으로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위로 올라와서 추가 상승이 나오면 202평에 대한 공략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고 지금 한참 저점에 와 있다는 거예요. 저점에 와 있고 여기서 추가 하락이 나온다면은 추가 하락 전개된다면 48 사토시와 45 사토시 정도를 염두에 둘 수는 있겠죠. 하지만 지금 시점에서는 일단 반등의 가능성을 좀 더 보고요. 아까 USDT 달러에서 주봉 차트에서 보면 하단 변곡 아래에 있었죠.
그래서 추가 상승을 하기 위해서는 위로 회복해서 하단 변곡을 양봉 꼬리로라도 치고 올라가야 되는 모습이 나오는 거를 염두에 둔다면은 적어도 일주일은 걸린다고 본다고 얘기를 드렸어요. 이번 주 움직임, 다음 주 움직임에서 52평 위로 올라와서 지지받는지 여부 관찰하고요. 사토시 차트에서는 BTC, 레이븐 BTC 차트에서는 59 사토시 위로 회복하고 59 사토시에 지지받는지 여부 살피고요. 이 움직임이 65, 67을 돌파하는지 여부를 살피는 게 다음 주가 될 것 같아요. 이런 부분들 움직임에 지금 현재 레이븐의 움직임은 끝에 와 있는 모습이에요. 이거는 뭐 이전에 다른 알트코인들 22년도 부분에서 큰 폭의 상승이 나오지 않았던 차트들을 보면 대부분 이런 모습들이 전개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레이븐에서도 지금 이번 주 움직임에서 51봉 차트 52평 위로 올라오는 움직임과 이후 지지 테스트 가장 추세 전환의 첫 단계의 모습이 나오는지를 살펴볼 만하다. 그렇게 얘기를 정리를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레이븐 달러 차트와 레이븐 BTC 차트를 일봉 차트, 주봉 차트 모두 다 살펴봤습니다. 그래서 체크 포인트라고 하는 부분들은 USDT 달러 차트 할 때 같이 체크를 해드렸고요. 일봉 차트에서 대략 지금 주봉 차트에서는 달러 차트에서 반등과 지지의 움직임이 한번 나와야 되는 모습으로 보기 때문에 최소 1주 정도는 염두에 두고 보자. 1주 정도는 염두에 두고 보면은 다음 주부터는 레이븐에 대해서도 조금 주목해서 볼만 할 것 같다. 그 정도로 얘기를 드립니다. 자, 이런 내용들 정리는 여기까지 하고요. 기본적인 분석에 대한 부분들은 또 이번 주 주말에 올라가는 주간 이슈, 레이븐에 관련된 주간 이슈 영상도 꼭 한번 더 살펴보시고요. 이후 다음 주 움직임은 레이븐도 주목해서 볼만하다. 비트마켓의 움직임도 이후의 주말과 다음 주 움직임에서 좀 기대하면서 보면 어떨까 싶은 전 현재의 구간의 움직임입니다. 레이븐에서도 많이 기다렸죠. 22년도 사실 반감기 이슈도 제대로 못하고 추가 조정에 많은 추가 조정이 나왔습니다. 이런 움직임 뒤에 나올 수 있는 반등 구간, 가능한 구간에 지금 있기 때문에 여기선 추가 조정의 여부도 크지도 않은 모습 같으니까 현재 구간에서 반등이 전개되는지를 좀 주목해서 보자. 정도로 레이븐은 차트 분석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레이븐에서 꼭 좋은 결과로 투자 성과를 올리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